장문의 방탄소년단 기사를 낸 미국의 음악 잡지 롤링스톤. 오늘은 바로 직전 클립에 이은 연재 클립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방탄소년단의 승리. (2017년부터) 여러 번 출연했던 레이트 레이트 쇼의 호스트이자 그들의 팬이기도 한 제임스 코든은 말한다. 그들은 유기적이고 독특하다고 느껴집니다. 기계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계 자체니까요. RM과 슈가는 둘 다 수년간 직접 프로듀싱을 했으며 슈가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많은 작업에도 참여해왔다. 멤버들의 기여 외에도 대부분의 프로듀싱과 작곡은 빅히트 내에서 오랫동안 이뤄져 왔으며 방위장과 프로듀서 및 작곡가 팀이 협력했다. 2017년경부터 서구의 작곡가와 프로듀서가 곡 작업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기여는 그룹 노력의 일부였다. 수석 프로듀서인 피독은 세계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창작자들로부터 최고의 멜로디와 섹션을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지난 2020년 싱글 블랙스완과 오늘 작업한 필리핀계 캐나다 출신의 작곡가 아우구스트 리고는 방탄소년단과의 작업을 이렇게 회상했다. 작업한 것을 내게 들려주면서 그들은 이 벌스는 우리 것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확신이 서질 않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작업한 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와서 당신이 작업한 이 두 부분이 너무 좋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하다보면 마치 다 함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기억에 그 작업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세 달 그리고 67개 정도의 수정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스스로 협력자들을 스카우트한 경우도 있었다. 프로듀싱 듀오 브레스트렉스는 방탄소년단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경에서 자신들의 곡 중 하나가 재생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빅히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써 있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당신의 작업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는 말한다. 내 생각에 그들은 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땅에 직접 귀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유명 프로듀서가 아니니까요. 브레스트렉스는 비트를 보냈고 피독과 다른 프로듀서의 브릿지 부분이 추가되며 디지즈 트랙 작업이 끝났다. 잭슨은 정말 멋진 협업 사례였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다이너마이트의 경우에는 완전히 또 다른 방식이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 영어 싱글을 준비한다는 소문을 냈고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회사는 여러 추품곡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 곡을 선택했다. 방위장은 방탄소년단이 예정대로 해외 투어를 했다면 다이너마이트는 발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 곡이 방탄소년단과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영어로 부른다면 노래의 트렌디한 분위기가 더 잘 표현될 것 같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싱글에서 앨범까지 쉴 새 없이 스튜디오에서 활동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반면 2020년에 그들은 연습생으로 빅히트에 처음 합류한 이래 가장 많은 휴가를 제공받기도 했다. 몇 년 만에 그들이 얼마나 늦잠을 잤는지 쾌활하게 이야기하곤 한다. 작년에 그들은 마침내 약간의 휴식을 취했고 그들 모두는 몇 달간 자기 성찰과 자기 발견을 할 수 있었다며 이야기했다. 연습생 시절 배달 알바를 하다 야간에 난 교통사고 때문에 어깨를 다쳤던 슈가. 그는 부상을 입고도 몇 년 동안 조용히 고군분투해야만 했었지만 마침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슈가는 말한다. 콘서트 도중에 팔을 완전히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기분이 좋은 듯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작곡가 듀오도 작년에 롤링스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무명에 가까웠다 말하며 자신들의 노래가 선택된 것에 대해 BTS 복권에 당첨된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익히 경험해보지 못한 격렬한 반응들의 시간이었다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아미 사이의 유대는 진짜다. 이 친구들은 진정으로 팬들을 그리워했고 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인 공연도 그리워했다. 지는 말한다. 투어를 못 갔을 때 우리 모두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극복하는 데는 실제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국은 말한다. 군중의 함성과 아미들의 함성, 이는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점점 더 그리워하고 점점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팬들만큼이나 아미들을 옹호하는데도 열정적이다. RM은 말한다. 아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방탄의 팬들은 전문가 수준의 다큐멘터리를 정리하고 야심찬 연구와 번역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그리고 그들은 단 25시간 만에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에 대한 $1,000,000 기부금 금액에 맞춰 방탄소년단을 따라 기부에 동참했다. 한편 연애 문제, 그들은 그 어떤 열애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는 말이 안 된다. 일반적인 팝그룹 사고방식으로 보면 방탄소년단이 이 주제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슈가는 적어도 그런 추측을 거부한다. 저는 이런 질문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미는 다양한 집단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몇몇의 아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몇몇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데이트든 다른 어떤 것이든 아미들은 모두 독립된 개인이고 그들은 사물을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7년짜리 재계약을 했다. 그 뒤로 2년 후 그들은 하이브의 지분까지 받는다. RM은 말한다. 우리와 회사는 서로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이제 빅히트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며 우리의 성공은 빅히트의 성공입니다. 작년엔 하이브가 상장되었는데 이것은 그룹의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의미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 요소는 한국 모든 남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바로 군입대다. 북한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만 28세까지 21개월의 병역을 시작해야 한다. 지는 지난 12월 4일 28세가 되었지만 그달 한국 정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유예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그는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지는 말한다. 마치 나라가 저에게 잘하고 있으니 시간을 조금 더 주겠다 라고 말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는 이에 더해 군복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부를 때까지 가능한 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느낍니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고 또 다른 연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지는 방탄소년단이 당분간 자신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다른 멤버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이겠지만 만일 6인 체제가 된다면 슬프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을 인터넷에서 보고 응원할 겁니다. 슈가는 28세, 제이홉은 27세, RM은 올해 27세가 되므로 군복무도 곧 다가온다. 참고로 K-POP 그룹 신화는 군 생활을 전원 마치고 나서도 다시 뭉쳤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한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적어도 방탄소년단은 이런 장수를 열망할 것이다. V는 말한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아미가 보고 싶어질 겁니다. 군복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민에게 있어 방탄소년단은 영원하다. 이 그룹의 일원이 되지 않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뭘 할지를 생각해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춤을 추기에 너무 나이가 들게 된다면 다른 멤버들과 무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팬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래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K-POP의 성공 역사를 보면 그 한계가 어디인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H.O.T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고 보아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그 당시에도 놀랍게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던 K-POP의 인기가 동남아, 중동 등으로 퍼지고 유럽과 미국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이제 K-POP은 방탄이라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대형 아티스트까지 탄생시키는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때때로 한류 관련 영상을 올리다 보면 그러한 인기를 애써 과소평가하거나 폄훼하는 글들을 봅니다.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른 것이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스스로를 축소지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뻗어나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울러 방탄 멤버들이 꿈꾸듯 나이가 들어 흰 수염이 나오더라도 우리 곁에 머무는 아티스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